바다, 아름답고 신비롭지만 때로는 두렵기도 한 미지의 공간입니다.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해양생물은 약 25만 종에 이른다고 하죠. 이처럼 수많은 생명체가 있다 보니 간혹 개성이 뚜렷한 친구들도 발견되는데요. 와 진짜 못생겼다. 라고 오해받았지만 알고 보면 평범하게 생긴 블록피쉬, 몽구피셜, 멸종에서 아쉬운 물고기 1위에 빛나는 하찮은 생김새의 사카밤바 스피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만나보았던 붉은 입술 부치 등 여러 종이 있지만요. 아무래도 가장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건 개복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얘가 유명하고 익숙해져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 진짜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렇긴 해. 위에서 꾹 누른 것처럼 납작하게 생긴 몸매, 그리고 매우 특이한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죠. 재밌는 건 얘가 이렇게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으면 사람들이 역성우다. 하고 착각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건 낚일만 해. 이처럼 생긴 건 좀 웃기고 허술하지만 실제로 바닷속에서 마주친다면 완전 분위기가 다를 겁니다. 개복치는 위압감이 느껴질 만큼 거대하거든요. 바다에 사는 경고러류 가운데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경고라류가 뭔데요? 말 그대로 딱딱한 뼈로 이루어진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보는 고등어, 조기, 삼치 같은 생선도 모두 경고러류에 속합니다. 반면 상어나 가오리는 골격이 뼈가 아니라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부류를 연골어류라고 하죠. 그래서 개복치는 딱딱한 경고러류 중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커요? 우리가 보통 개복치라고 하면 몰라몰라라는 학명을 가진 이 친구를 떠올리지만요. 사실 개복치는 한 종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복치에 대왕개복치, 후두왕커 개복치, 쐐기개복치, 물개복치까지 개복치류에는 총 5종이 존재해요. 이 중에서도 대왕개복치는 닉값을 제대로 하는데요. 2021년에는 무려 2.7톤에 달하는 개체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개복치들도 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복치 몰라몰라는 몸무게가 최대 1에서 2톤에 이르며 길이는 3m 이상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물개복치 역시 2톤에 가까운 개체가 관찰된 적 있고요. 와 엄청나네. 다만 쐐기개복치의 경우 덩치가 좀 작아요. 얘는 영어 이름부터가 Slender sunfish. 즉 얄쌍한 개복치거든요. 그래서 몸 길이도 겨우 1m라고 합니다. 그게 겨우? 그런데 이 개복치들은 마치 디지문진화급의 변화를 보이는 동물이에요. 유생 시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야 보고 아님? 그저 실제로 개복치는 보거와 가까운 친척이에요. 같은 보거목에 속해 있죠. 보거를 보면 앞니가 크게 발달해 있잖아요. 개복치는 이 이빨들이 서로 융합되어 하나의 단단한 부리 같은 구조를 이루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복치의 일생을 따라가 볼까요? 먼저 암컷 개복치는 한 번에 최대 3억 개에 달하는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보통 물고기들이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해도 수천 개에서 많아야 수백만 개 수준인데 개복치는 거기에 0이 2개는 더 붙는 셈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알을 낳는 어류. 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요. 무슨 한 번에 대한민국 인구 6배를 낳네. 하지만 거대한 덩치와는 달리 알의 지름은 약 1.3m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부화 직후 유생도 약 2.5mm 정도로 보고되어 있고요. 이 조그마한 아기 개복치는 성장하면서 계속 모습을 바꿔나갑니다.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 과거에는 서로 다른 종으로 오인하는 등 학자들이 꽤 골머리를 앓았다고 해요. 그러다 몇 센티미터급으로 자라게 되면 가시는 점차 줄어들고 몸도 서서히 납작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입니다. 사육개체의 성장률을 보면 15개월 동안 무려 370kg이 증가했다고 해요.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 성체 개복치가 된 거죠. 그런데 개복치는 몸집이 큰 만큼 좀 둔한 편입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꼬리를 좌우로 밀어서 헤엄치잖아요. 반면 개복치는 뒷지느러미와 등지느러미를 함께 퍼덕이며 앞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마치 물속에서 날개를 젓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죠. 또한 개복치는 꼬리가 없는 대신 클라부스라는 가짜 꼬리가 방향키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 개복치의 몸에는 외부 기생충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복치 주변을 보면 청소고기가 몰려다니곤 해요. 하면서 기생충을 뜯어먹는 거죠. 그리고 개복치는 종종 수면 위에 옆으로 누워 둥둥 떠다니기도 하거든요. 이때는 바다새들이 내려와 기생충 뷔페를 즐긴다고 합니다. 아니 개복치는 괜찮아요.
다행히 개복치의 피부 아래에는 두꺼운 콜라겐과 젤라틴층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일종의 쿠션이자 갑옷인 셈이죠. 어느 정도냐면 개복치를 사냥하는 범고래, 상어, 바다사자 같은 포식자들도 개복치를 먹을 때면 턱 아파. 하면서 좀 힘들어한다고 해요. 물론 아무리 그래도 기생충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개복치들은 수면 위로 점프하며 기생충을 털어내기도 하고 앞에서 본 것처럼 수면 위에 둥둥 떠서 일광욕을 즐기며 공생생물들에게 관리를 받기도 하죠. 그럼 기생충 때문에 일광욕을 하는 건가? 아니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개복치는 종종 수백 미터 아래 깊은 바다까지 잠수합니다. 그곳에서 사이포노프와 같은 자포동물이나 오징어, 작은 물고기, 갑각류 등을 사냥하죠. 그런데 이곳의 수온은 2도에서 10도 사이로 매우 차갑거든요. 따라서 사냥을 마치면 표층으로 올라와 뜨뜻한 물에서 몸을 다시 데우는 겁니다. 때로는 표면에 떠다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진짜 개복치는 툭하면 죽어요? 아니요, 개복치가 특별히 돌연사를 자주 한다거나 허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우선 개복치는 수족관 사육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아쿠아리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종은 아닌 거죠. 이런 이유로 가끔 개복치 사육 실패, 폐사되었다. 라는 기사가 보도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개복치가 잘 죽는다는 이미지가 생긴 건 아니에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인식은 거의 없었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2010년 위키피디아에 올라온 하나의 설명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개복치 점프했다가 죽음. 이라는 정보를 올린 거예요. 물론 이건 근거 없는 낭설이었습니다. 이후 이 내용은 2013년에 삭제되었죠. 하지만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니찬네루 게시판 등에서 개복치의 사인. 이라는 글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름 인기를 얻더니 직진밖에 못해 바위에 부딪혀서 죽었다. 너무 빠르게 잠수하다 온도차 때문에 죽었다. 처럼 귀엽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설정들이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2013년에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개복치 사인에 대한 글이 올라옵니다. 아침 해가 너무 강해서 사망. 가까이 있던 동료가 사망한 충격으로 사망. 가까이 있던 동료가 사망한 충격으로 사망한 동료를 보고 스트레스 받아서 사망. 처럼 얼척없지만 묘하게 귀엽고 웃긴 이 글들은 약 1만 회 이상 리트윗되면서 널리 퍼져나갔고 개복치는 어느새 하나의 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뇌절을 모두 담아 게임까지 출시됐어요. 바로 살아남아라 개복치. 이었죠. 이는 개복치에게 먹이를 먹이며 성장시키는 단순한 육성 게임입니다. 문제는 한창 잘 키우고 있다가도 도둥 돌연사. 하면서 툭 하면 사망했다는 거지만요. 이 게임은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 한국어 버전으로도 출시되면서 개복치는 툭 하면 죽음이라는 이미지가 우리나라에도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2014년에는 기사로 나올 정도로 대중화되었죠. 하지만 당연히 이 사인들은 대부분 거짓이라고 해요. 개복치의 진짜 위험은 돌연사보다 인간의 그물이라고 합니다. 얘가 둔해서 그런지 툭 하면 그물에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럼 혹시 개복치도 먹어요? 네, 우리나라, 일본, 대만에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맛있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회로 먹으면 특유의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지만요. 비린내가 거의 없어서 의외로 괜찮다고 합니다. 특히 삶거나 튀기는 등 조리를 가한 경우엔 꽤 맛있다는 반응이 많고요. 궁금하네. 저도 궁금하긴 한데 앞에서 기생충 얘기를 봐서 그런지 회는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